지금 뭐 환율 얘기가 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환율 리미트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한 1,200원 선으로들 얘기한다고들 하고 있고, 또 지금 앨런 의장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을 하고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까지 펴기에는,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이건 뭐 그 앨런 의장도 이제 뭐 서로 선제 기싸움하듯이 먼저 이제 다음 달에 12월 달에 뭐 당연시 올리는 거로 지금 이제 금리를 양쪽 축이 다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 방어를 한다는 건데, 이제 제일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 자신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제조업의 부흥, 그 다음에 리쇼어링에 따르는 러스트벨트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마 그게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이 갑자기 또 1조 달러 이상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떠한 그 자산시장의 열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시켜 놓지 않는다라면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미 연준의 시각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12월쯤에 한번 금리를 올리고 가야 미국도 상당히 정책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금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원체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가를 터뜨린 게 케인즈식 그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잖아요. SOC를 늘리고 막.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 그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항상 답습해갖고 SOC 하면은 토건 정책으로 경기 부양한다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그걸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인, 경제 강대국인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시행하겠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우리 주제도 나오지만 이 내수 경기 활성화란 자체가 초미에 다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가계부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계부채 중에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채 중에서는 우량 대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언론 매체에서 프레임 잡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는데 프레임을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한두 달 전에는 그 프레임 기조가 바뀌었다. 실제 가계부채 중에서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표면화된 그 한국의 경제 체력상, 펀더멘탈상 이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가계부채 우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사실 가계부채 얘기는 뭐 한 7, 8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죠. 항상 우려가 된다.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가계부채는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저희 지금 16년 한 8월 기준으로 해갖고서 약 그 72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720조의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지금 한 1,300조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안전할까라는 거에는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둔화됐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자칫 거래 절벽에 의한 어떤 상황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과연 가계부채가 가계 경제를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영업자, 최근에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영업자 부채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어떤 부채들이 상당히 지금 확대가 돼 가고 있거든요. 가계부채 한 1,300조 원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 부채 한 250조 정도를 합치게 되면 이미 지금 1,5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넘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동안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수가 한 300만 가구가 넘는데요.
그 300만 가구가 넘는 가구들 중에 약 3분의 1이 아파트로 매매가 됐습니다. 분양 시장이라든지 활성화가 됐겠죠. 그리고서 이제 집단 대출로 지금 이어졌고, 이 집단 대출의 특징은 2, 3년 동안 계속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17년,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소장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프로에서 늘 말씀드렸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언론, 우리 이제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 설정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늘 소장님하고 이제 사석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들 여러 가지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이 중도금 집단대출은 좀 선제적으로 규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아웃라인을 좀 잡아서 축소나 아니면 강화 쪽으로 갔으면 우리 항상 이 경제 정책이 뭘로 막을 걸 꼭 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만드는 게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다라는 얘기는 신규 분양시장이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에서의 유동성이 풍부한데, 자, 이거는 규제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아갖고서 70% LTV까지 적용이 되니까 소액으로 나도 집을 가질 수 있고, 결국에 그 소비자의 욕망을 또 한 면에서 긁은 게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물려 돌아갔다라고 봐야죠. 이 정부에서 이 정책을 피는 게 마치 어떤 마케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006년 전국 주택 상승이 30%가 넘었을 때도 전국 2기 신도시를 투기의 장으로 만든 게 정부에서 그때 국토교통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뭐죠? 국토해양부. 예,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디 신도시 개발한다면 미분양 같은 게 하루에 털리고 막 그랬었듯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지금 모든 투자의 파생상품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그렇죠. 저금리에 부동자금,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파생상품들이 자꾸 돈이 몰리는데 그거를 조금만 딱 하나 놀렸어요. 정부는 이렇게 만약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발표할 때 그때 넣었으면 시장이 급격히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선지적으로 해줬으면 이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항상 뒷북친다라고 얘기하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미 집은 팔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백만 채가. 그 수백만 채가 팔리면서 집단대출을 받은 거는 거의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갖고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그걸 왜 놓쳤을까 몰라서 놓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경제 운영상, 거시경제 운영상 건설 경기가 죽어버리면 사실 2016년에 한국 경제가 뭔가 도약하거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전혀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산업이 둔화되고 있었고요. 그런 절박감이 있었다라는 건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센 부동산 MC도 그 정도는 예측을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좋습니다. 이 가계부채 통계는 지금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를요. 왜냐하면 공식화된 데 있고 제2금융, 제3금융도 있고 마이너스 카드 쓰는 거 있고 있고 이걸 다 짓게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 아웃라인은 나온 것 같은데 이 가계부채 증가 1917년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